흔히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있죠. 손자병법에서 나온 말인데요. 푸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소비자 가운데서도 또 누구를 타겟팅해서 이야기할지를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세그멘테이션과 타겟팅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메뉴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푸드 마케팅에서 세그멘테이션이란 과연 무엇인지, 또 타겟팅의 종류는 어떠한지, 마지막으로 타겟팅 전략 입안에서 마케터가 체크해야 될 체크리스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푸드 마케팅에서 가장 유명한 사례가 아마도 크리스마스 마케팅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산타크로스의 수염들 그리고 빨간 복장들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 앞에서 보시는 것은 1930년도와 1931년도에서 나온 코카콜라 신문 광고입니다. 이처럼 크리스마스에 나오는 산타크로스의 이미지는 바로 코카콜라가 만들어낸 일종의 상징물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시장 세분화라고 하면요, 소비자의 수요를 종합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은 상호적으로 유사한 몇 개의 세분화된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것에 따라서 각자의 세분 시장에 적합한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바로 시장 세분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크리스마스 타임에 맞는 마케팅, 특정 인구 통계학적인 그룹에 맞는 마케팅, 이런 것들이 모두 시장 세분화 마케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을 것 같은데요. 유사한 개념인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의 차이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면요, 유의미한 소비자를 집단으로 묶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남성과 여성, 노인과 젊은이, 20대와 30대, 이처럼 의미 있는 집단을 묶는 것이죠. 타겟팅은 이런 묶인 집단들 중에서 특정 소비자 집단을 공략하는 걸 타겟팅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20대와 30대 여성과 남성이라는 크게 얘기하면 4가지 구분을 만들었다고 가정하죠. 그 중에서 20대 여성만 공략한다면 그것은 20대 여성을 타겟팅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지셔닝이라고 하면요, 타겟팅한 20대 여성의 마음속에 우리 브랜드가 어떠한 그림으로 그려질지를 바로 포지셔닝이라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죠? 한번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요, 세그멘테이션을 통한 가치 창출 사례입니다. 흔히 여러분들 발렌타인데이는 2월 14일, 화이트데이는 3월 14일, 이런 데이 마케팅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식품 기업들이 만든 마케팅 데이입니다. 근데 이런 데이가 실제로도 우리 사회 문화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이런 데이에 따른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사례 상당히 많습니다. 4월 14일은 솔로들이 짜장면을 먹는 솔로데이, 짜장면 데이라고 하죠. 블랙데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식품회사의 마케팅 일환에서 펼쳐진 세그멘테이션 마케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3월 3일은 삼겹살 데이, 기타 이런 사례는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것은 11월 11월, 바로 빼빼로 데이입니다. 1993년 4월에 탄생해서 빼빼로는 이제 국민 누구나 아는 사랑과 우정의 아이콘이 되어버렸는데요. 사실 이 빼빼로 데이가 한류 덕분에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11월 11일은 국제적인 빼빼로 데이가 된 셈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유의미한 세그먼트, 그러니까 소비자 집단을 만날 수 있을까요? 바로 조사 방법론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사는 크게 퀄리테이티브, 질적인 조사하고 퀀티테이티브, 양적인 조사로 나뉩니다. 양적인 조사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하는 설문지, 그런 것들이 양적 조사의 대표적인 조사겠죠. 반면 질적 조사는 언어화되거나 이렇게 숫자화되기 힘든 여러 가지 영역들을 포괄하는 조사 방법론을 의미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소비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버린
가비지 캔이라고 하죠. 이게 쓰레기통을 조사해서 어떤 브랜드를 얼마큼 소비하는지를 조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소비자가 살아가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 특히 푸드, 음식에 대한 소비 패턴을 쉽게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유의미한 소비자를 발굴하고 세그멘트를 만들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비자 리서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비자 식품 소비 트렌드인데요. 흥미로운 트렌드를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냉장고 파먹기, 디깅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냉파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고통 속에서 식비를 줄이다 보니까 냉장고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소비하자는 그 냉파, 이런 열풍이 불었었고요. 이를 통해서 소비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식품을 소비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